문재인 진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이게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요. 결론은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0분의 이 쥐님들께서 지금 구를 파느라고 엄청 바쁘신 거예요. 이게 징글징글 맞은 이게 쥐 그림인데 그래도 이 그림은 한 5, 60마리밖에 안 돼요. 하나씩 세보면 요즘 300분의 쥐님들이 계시는 거라고. 그 굴 파는 거예요. 굴의 이름이 연동형 비례대표예요. 이거 10중 8구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뭐 입으로 자유한국당 일부 반대한다 그러고 은근슬쩍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는 결전장을, 2020년을 결전장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친북 편들고 전체주의 편들고 하는 건 그냥 전부 한 무더기에 쓸어놓고서 그냥 제거해야죠, 정치판에서. 제가 이제 살벌한 단어를 쓰면, 이거는 물리적, 생물학적 위협이기 때문에 안 좋고 그냥 제거라고 정치적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한 무더기에 쏟아놓고. 이걸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도망갈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은 평양 붕괴하더라도 도망갈 구멍 파는 거고 지금 야권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권은 2020년에 목숨을 건 결전을 하기 싫으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쥐구멍이라고 도망가는. 그래서 교토 300굴입니다. 이게 지금. 교활한 쥐는 굴을 300개를 판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20을 결전 승부처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2020 전에 분명히 평양에서 평양 붕괴나 북한 해방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2020년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이 2020년 초부터 시작되는데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 문제를 결판을 내줘야 된다고요. 지금 자기가 아젠다 넘버원으로 띄워놨는데 내셔널 아젠다 넘버원으로 띄워놨는데 그거 결판 안 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이 이거는 국회 개혁의 해다. 국회 개혁 원년이 된다. 이때가. 그래서 2020년을 결전장으로 선언을 하고 그 결전을 하기 위해서 도망갈 구멍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우리가 반대한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지금 제 세넷 탈출 평균 한 4만 보시거든요. 평균 4만이면 한 지역구에 평균 500명입니다. 아니 500명? 4만이면 1000명? 아니 500명? 200명 되나? 250으로 나누면? 한 200명 되죠. 한 지역구에. 200통 전화하면요. 한 번씩만 전화하면 국회의원들 죽습니다. 나 지역구 사람, 나 무슨 동 사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특히 법사위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화해야 돼요. 법사위원들한테는. 그 다음에 대표, 원내대표한테는 더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아예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집권 세력과 그리고 야권 세력이 서로 배짱이 맞는 야합을 하는 건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2020 선거 공포스럽거든. 공포스러우니까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야, 우리가 폭망하더라도 우리 근거지는 남겨야 돼. 근거지 남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는 해야 돼. 그래야 근거지 남기기가 쉬워. 그래서 그쪽은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평양이 붕괴되더라도 만에 하나 붕괴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만에 하나고요. 이쪽 야권, 자한당을 중심으로 야권 입장은 뭐냐면 2020년에 살떨리는 승부수 던지기 싫거든. 이 사람들 지금 그 개념 탑재 안 돼 있다고요. 2060년이 어떤 선거판이 될 건지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리나라 야권에. 그러니까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2020년에 살떨리는 승부수 내기가 겁나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하면 우리도 뭐 아주 그냥 폭망은 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에 또 이쪽은 이쪽대로 찬성하죠. 결판 내기 겁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300명이었던 게 이제 500명으로 늘어나요.
500만 돼도 나라가 개판인데 500이 되면 나라 거덜나죠. 그리고 온갖 군소정당들 날치고요. 나라 완전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결전장이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 우산 조직, 뭐 예를 들면 2020 자유시민연대 이런 걸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쪽 블락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조그만 이선본 같이 조그만 중견 규모의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태극기 쪽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거대 시민 무산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2020년 그러니까 국회 개혁 시민연대예요. 국회를 뜯어고치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된다. 우선 첫째 하나는 뭐냐면 북한 해방 때까지는 헌법이 됐건 선거법이 됐건 동결해라. 헌법 선거법에 관해서 국회 꼼짝 마. 그게 넘버1이고요. 보다 큰 차원에서 넘버2는 뭐냐면 4대 원칙을 정당 정치인, 정당이 표방해라 이거예요. 우선 첫째, 미중전쟁을 지지한다. 즉 중국 길들이기를 지지한다. 미국에 의한. 둘째,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해방을 지지한다. 셋째, 박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을 반성한다. 우리 정치인들이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이 겁대가리 없이 야비하게 인격살인을 나발을 불었을 때 우리가 부안외동에서 같이 움직였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넷째, 법조, 사법, 검찰이 저질러온 인민재판을 규탄한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 공격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조, 사법, 검찰 비판해라 이거예요. 이 4대 원칙의 개념을 탑재해야 돼. 이런 정치인들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켜서 2020년을 결전장으로 만들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방할 때가 됐다. 그래서 2020 비전이 뭐냐? 이 4대 원칙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모여서 보우터. 그래가지고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즉 미준전쟁.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해방, 즉 북한 비핵화, 평양 붕괴. 이 쓰나미를 타고 넘어서 나라를 품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거 얘기를 이제 활발히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지금 정치인 상태를 보죠. 이거 뭐 제가 꼭 나경원 의원 꼭 뭐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든 뭐 박경원이든 김경원이든 다 도찐 개찐이에요. 전부 우리나라 정치인들. 나경원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좀 고가운 소리 좀 할게요. 나은 똑바로 들어두세요. 이 나경원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짓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진다는 건요. 과거를 제대로 평가할 때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꽁대가리 처박듯 내가 안 보면 사냥꾼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를 언급을 안 하고 과거를 생각을 안 한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제대로 평가할 때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라고. 나은님은 심리 안에 무슨 컴플렉스 없어요? 우리 모두 컴플렉스를 갖고 살거든. 그게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겪은 트라우마든 혹은 자기의 재능에 대한 거든 혹은 자기의 실력에 대한 거든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짓에 대한 거든 그런 그 덩어리, 그런 그 복잡한 심리적 덩어리를 무의식 안에 가지고 산다고 누구나. 나이 완전 그 나이 되도록 그거 한번 들여다본 적 없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이러한 문제점 혹은 이러한 업보를 저질러 왔구나, 가지고 있구나를 직시를 할 때 그 컴플렉스를 넘어서는 거지.
그걸 위에다가 판자떼기 얹어가지고 꽉꽉 누른다고 컴플렉스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컴플렉스는 꿈을 통해서 자꾸 나타나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 나의 무의식은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거든. 나의 무의식이 사용하는 그 표현 형태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깊은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나의 의식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 덩어리가 여러 가지가 엉켜있는 그 마치 뱀이 동면한 뱀 뭉치 같은 그런 컴플렉스 덩어리가 나한테 반복적인 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일어났을 때 내가 지난 10여 년간, 지난 20여 년간 저는 한 20년 넘게 꿔왔던 꿈인데 그 꿈이 해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독하고 나면 그 꿈 다시는 안 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제 컴플렉스 덩어리를 한번 해독을 하고 났더니 그 꿈을 다시는 안 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직시를 하고 해석을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줄 때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지 과거를 언급을 안 하고 외면할 때 자유스러워져? 어떻게 인생 그 모양으로 살았냐고 나의원. 좀 나이가 50이 넘었을 텐데.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사세요. 과거 몰라. 과거 언급 안 해. 나는 이것만 볼 거야. 이건 폭도의 태도예요. 폭도. 근데 나의원의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염려가 돼서 내가 드리는 충고라고. 두 번째, 나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이제 그 주말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팔끈 뛰고 오늘인가의 보도에는 검토한다는 얘기일 뿐 찬성을 결정한 바 없다. 지금 정신머리 똑바로 차려야지. 이게 지금 아까도 말한 그 쥐구멍 파기인데, 그럼 저 쥐구멍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야권 국회의원들은 쥐구멍에 같이 안 들어간다. 쥐구멍 파고 쥐구멍 들어가는 건 쥐땡땡들만 할 뿐이다. 만약에 그런 짓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쥐땡땡들의 집합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뜨뜻미지근한 발언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원은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박 대통령 문제는 부끄럽게도 아직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석방 결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당내 사정이 부끄럽게도 아직 좀 복잡합니다. 당내 의견이 완벽에 가깝도록 조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야기할 줄은 모르는 거냐 말하자면. 나는 이 나의원을 포함한 이 야권 국회의원들 보고 인격체가 되라. 뭐 열렬한 자유민주 투사가 되라.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니들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자빠져 갖고 입 벌릴지도 모르냐. 지금 감이 익어서 떨어지게 생겼다고.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해방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나미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축복이 막 쏟아지게 생겼어. 그럼 그 축복 쏟아지는 자리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자빠져 있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악한 기회주의적 계산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회주의적 계산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지. 인격자대란 소리도 난 요구 안 하고요. 무슨 열혈 자유민주 투사 되란 얘기도 요구를 안 한다고. 그러나 제대로 좀 영악한 기회주의적 처신은 좀 해라. 지금 세계사적, 인류사적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 뭐 하는 초식이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딱 튀어나오면 말이 이렇게 나가야지 당연히. 그거 옛날에 문재인이 대선 나왔을 때 정의당이나 이런 군소 이른바 진보 세력에 지지 얻으려고 내걸었던 공약인데 그거 18개월 동안 처박았다가 지금 꺼내는 속셈이 뭐냐. 그 당신들 2020년 선거에 폭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보험 들려는 거 아니냐. 미국에 의해서 중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 해방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당리당략에 의해서 선거법을 만지작거리면서 장난치려 그러냐. 그게 니들 집권당의 태도가 그 모양이냐. 북한 급변사 때까지는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이런 기본이 사회의 정치적 의사를 집결시키는 그러한 게임의 룰에 관한 법률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도리다. 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뭐 하고 사냐고. 개념이 있는 거요. 근데 나경원이라는 사람만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다 그래, 그 동네가.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백성만 고러운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거기 자유한국당만 그런가? 이현주도 똑같잖아요. 내가 이현주 의원 싫어하지 않아요. 기특하게 생각해요. 찾아오면 커피도 사줄 수도 있고 밥도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특한 건 기특한 거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통 큰 퉁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이 얼마 전에 무슨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중에 누가 아니 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박근혜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란 이름의 인민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기는 아직은 안 움직이겠다 이건데 같은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뭐 언론계도 연결돼 있고 법조계도 연결돼 있고 이게 저희 정치권에서는 무지하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아직 총대를 못 메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려고를 박근혜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걔 싸가지 없다고 사람들이 욕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그 야권에 가서 아마 이 사람 그 더불어민주당인가 어딘가 갔죠. 야권 가서 하다 보니까 좌파 운동권이더라. 아니 바른미래당인가. 그래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자기가 지금 이쪽 이제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탄핵은 잘못됐고 언론에 탄핵 광풍이 있었다. 내가 거기 가서 나팔수하면 출세할 것 같아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참 못질게 인격살인하는 그런 발언 몇 번 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제 세상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인격살인 저질렀던 거 반성하고 인민재판 나팔수 했던 거 내가 반성한다. 그리고 내가 요새 좀 입바른 소리 좀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의 지금 행태도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처신을 이렇게 비판하셔도 내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와서 나팔수 조금 하고 나니까 이쪽이 그게 생명과 진실의 편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쪽 진영에서 진짜 나팔수 하다 보면 나도 좀 생명이나 진실이 뭔지 좀 배울 것 같아서 내심 굉장히 내가 그 보람을 느낀다. 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몰라, 이 사람들이. 나는 이현주가 됐던 김원주가 됐던 박원주가 됐던 나경원이 됐던 홍경원이 됐던 유경원이 됐던 나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빠짓하신 분들이 뭐 고매하신 인격체가 될 걸 바라지도 않고 뭐 열렬한 자유민주 투사가 될 걸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귀하들한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세비 받은 만큼 영악한 기회주의 좀 해봐라. 4대 원칙 개념 탑재 좀 해봐라. 즉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해방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언론에 덤태기 씌워갖고 언론을 공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사법처리라 불리는 인민재판을 규탄하는 척하면서 법조에 대고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하고 법조를 공격해라. 이게 4대 원칙이에요. 정치인들한테 제가 얘기하는